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투시경 교육 스페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한 주 동안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장마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흐린 날씨만큼이나 조금은 어려운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위기로 보고 코스피 지수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또 머리는 차갑게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흐름에 내 마음까지 불안해질 때 든든한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더 든든하게 대응 전략 세워갈 수 있겠죠? 오늘 최고의 전문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또 이번 주 우리나라의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공존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좋은 종목군들, 우리가 공략해서 좋은 결과까지 얻어들였던 종목군들도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만에 만나 뵙게 되는 박영근 대표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내용,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빅 이슈들이 결국에는 끝났던 그러한 6월달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6월달이 끝난 게 아니라 빅 이슈가 질비했던 6월달이 끝났다라는 거고, 이제 남은 2주 동안의 수급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뭡니까? 바로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상의 움직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소위 말하는 지난 5월 달에 형성된 저점권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이탈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바로 6월 달 FOMC에서 소위 빅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번 주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더 눌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지만 다행스럽게 크게 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6월달 FOMC가 끝나는 시점을 통해서. 물론 다음 주 추가적으로 더 눌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파월 의장이 입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도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도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줄 만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즐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3주 뒤에 공개가 되는 이제 6월달 FOMC 의사록 공개록에서도 실질적으로 7월달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아직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즉 이제 소위 말하는 6월달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지만은 지켜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만 보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소위 말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5월 달에 저점권을 이탈을 하면서 새로운 6월 달에 저점권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신고점을 기록을 했었던 그때 당시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이 구간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작년 6월 달에 코스피의 고점권에서 현재까지 거의 1년 만에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투심이 연출될 만큼 위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해요. 자, 근데 늘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던 지수 많지 종목군들도 많이 변동성을 보였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발굴해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이 또 있는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 사실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못 잡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75포인트가 인상이 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이 부분들이 뭐가 됐어요? 불확실성이 소위 말해서 뭐가 됐다? 해소가 됐다. 라고 지금 현재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달에도 현재 보고 계시는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달 만에 무려 1.5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겠지만은 이렇게라도 해서 소위 말하는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힌다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 6월달 FOMC 때 0.75 올렸어요. 자, 그리고 7월달에도 0.75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9월달로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시점에서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못 잡히면은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추가 하락까지 갈 수는 있어요. 왜? 이제는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체크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그때쯤 되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자체가 2% 넘게 올라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불안감이 계속해서 야기가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담감이 결국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기업에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발표가 되었던 6월달 FOMC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예측을 할 수 있는 FOMC의 0.75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두 달 만에 1.5포인트 인상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복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지난 2020년 3월 달에 뭐가 발발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도 빠르게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저점권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도 충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만큼 시장이 예측하는 만큼 아직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잔존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잡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다음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남은 2022년에 FOMC 회의 때 또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가 될지 0.5포인트가 될지 다시 0.75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굳건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지수가 종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은 버티셨다라는 거고, 여전히 소위 말하는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 계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저희랑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 있는 종목군들도 내가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상한가를 달성해줬던 종목군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노터스가 무려 몇 퍼센트, 무려 46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중심에 있는 상한가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또 포착이 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대단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가온칩스. 무려 6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만큼 가온칩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눌렸었던 기준으로 공략을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포지션에 선택된 종목군들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없었던 가온칩스가 새롭게 들어올 만큼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 주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기록했었던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률을 연결해서 붙였지만 가온칩스라든지 버킷스튜디오, 뭐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한 번씩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보여드리는지,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함께 공략해 보시고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자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지금처럼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정말 원석, 보석, 옥석을 가리실 줄 아셔야 이러한 상승의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제2의 노터스라는 종목, 제2의 가온칩스 얼마든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혼자 하셔서 충분히 이러한 종목군들 포착하실 수 있고 공략하실 수 있고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함께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오셔야 되겠죠. 확인 한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은지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꼭 선물 같은 시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센스 있게 선물에 대한 힌트도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시간 내에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문가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불안하지만 이미 기존의 노란톡방 입장해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지금 시기에 남몰래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2022를 입력해주세요. 꼭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상승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기존에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2자릿수, 나아가 3자릿수까지 상승세 가지고 가신 분들 계십니다. 또 지금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고점 아닐까 해서 매수를 망설이시던 분들에게도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요. 전문가님의 교육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문가님 교육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서둘러 입장하셔서 히든 공략주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카메라를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2022번을 입력해주세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만 참여 코드 유효하니까요. 꼭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서 노란톡방에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셨는지 종목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6거래일 동안 상한가 터치하면서 무려 400%가 넘는 누적 상승률 보여줬고요. 위메이드맥스도 100% 넘게 탄력 키워내며 세 자릿수 상승 달성했습니다. 자, HLB 글로벌과 휴림로봇도 일제히 80% 넘기며 각각 80.57%, 80.22%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큐라클과 GSE도 60%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후성과 마이더스 AI도 40% 넘는 상승률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게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보다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를 확인해 봤다면 실질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분들을 어디서 공략했는지를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혼자 하실 수 있다.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정말 공략해보고 싶다. 나는 이 노터스 같은 종목군들을 정말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교육시켜드리고 공략해드리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이 노란톡방에서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리딩과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뭐 해드릴 거예요? 야간 교육 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되겠죠. 오셔서 기다리셔야 다음 주 월요일 교육까지 같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분들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이 종목분들을 나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매번 말씀을 드려요.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지만 누구는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노터스 같은 종목. 자, 지금 40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만약에 이럴 때 공략을 하셨다면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계실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고 누구는 큰 손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강조해드리잖아요. 왜 이 종목을 공략해 드렸는지 얘기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노터스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종목군들을 꾸준히 공략했는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왜 보여드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결국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소위 말하는 수급, 거래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근데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나와요.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소위 말하는 난세의 영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좋겠지만 떨어지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공략만 한다라면 뭐가 나온다고요?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다. 코이즈라는 종목 몇 번을 교육시켜 드렸습니까? 몇 번을. 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한 번 됐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우리는 공략하자. 지난주에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 기준으로 20% 3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공략하셨다면은 또 2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을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뭐 하시라고요?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고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세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게 저희의 모티브예요. 떨어지고 또 공략하셔도 돼요. 어려울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옥석가리기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대명에너지.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최근에 접근해서 새롭게 올라간 종목이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공략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이때 우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매집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포지션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략.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을 했었을 때 이렇게 상승이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수가 떨어지니까 신저가 기록하니까 투자자들도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던져요. 근데 매번 얘기를 드리죠. 누군가는 매도를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체결이 되잖아요. 왜 매도가 됐는데 왜 매수가 되겠습니까? 불안한데 던지는데 그걸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수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수급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라면은 사실 이 종목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수급이 붙었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포지션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찾아보면은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던져요.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뭐예요? 마이너스 5% 10%가 되니까 불안해서 던지는데 반대로 그걸 누군가는 공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안에 10% 20% 상승의 포지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차백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죠. 올라가기 전에 공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서 공략을 못하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한 박자 늦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자, 이때 우리는 뭐 한다? 관심 종목으로 넣는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눌렸을 때 뭐 한다? 공략을 한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챙긴다. 그러니까 20%대 상승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급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일수록 사람들의 관심도는 이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죠. 차백신 연구소를 드리면서 제가 똑같이 이 종목군들이 왜 움직였는지 아실 거예요. 원숭이 두창 쪽이죠. 그죠?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섹터를 또 보시라고 교육 다 해드렸어요. 또 교육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따가도 나올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더스 AI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갔죠?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아니라고 했죠. 관심 가지시라고 했죠. 그리고 떨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그러면서 42% 급등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또 공략할 수 있잖아요. 왜?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그러니까 또 재공략했었을 때 10%대 상승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골조라는 얘기 많이 드리죠. 한 번 먹었다가 끝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가 포착이 되면 계속해서 공략하시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왜? 어차피 종목군들이 많지만 나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줬던 종목은 두 번, 세 번도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추세라는 부분들도 교육시켜드렸고 지지라는 부분들도 교육시켜드렸어요. 물론 여기에서 추세 지지 받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손절 짧게. 하지만 수익 길게 본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교육을 받았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습관처럼 다가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장에서 오히려 기대가 돼요. 흥분이 돼요. 왜? 말 그대로 하이에나처럼 어디 크게 떨어지는 종목 없나?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큐라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또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10%대 상승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이 종목 과거에 100% 넘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요? 500% 넘게 급등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만 원에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눌렸을 때마다 공략을 하시라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마다 공략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왜? 그래야 좋은 결과물,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되시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부러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승 수익을 부러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시장도 시장이지만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떨어질 종목이었으면 막말로 여기서 더 떨어졌겠죠. 안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세력대명이라는 필명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얘기했어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죠. 개미는 절대 세력 못 이겨요. 하지만 개미도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세력이 움직이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 길목에서 같이 공략하면 돼요.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큰 상승이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종목군들 어김없이 개미들로 인해 가지고 그 변동성이 나오겠어요? 절대 못 나와요. 세력들이 개입이 돼야 그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개미들이 꼬시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들은 뭐라 한다?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면 알아서 개미들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세력의 길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일사료 역시나 마찬가지죠. 왜 이만큼이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15,000원대까지 갔다가 7,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최근에 꾸준히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뭐예요? 상승의 수익을 만들어내게끔 공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떨어졌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챙겨가요. 또 떨어졌죠. 뭐 하면 돼요? 또 공략 챙겨가요. 자, 떨어졌죠. 또 뭐예요? 공략 챙겨가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만 꾸준히 공략했었어도 10%씩만 따져도 40%. 근데 얘가 10% 움직이지 않아요. 20%씩 움직여요. 그럼 80%의 상승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하는 포지션들이 어김없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수급, 관심도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공략하실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전히 저희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계좌의 종목군들 중에서 10개 중에 8, 9개는 마이너스 구간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이런 섹터 중에 내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가온칩스. 자, 이번 주에 대단한 상승의 주인공이었죠. 자,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노터스 했다면 이번 주에는 무려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가온칩스가 대장이죠.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매수해요? 아니라고 했죠? 관심을 갖다.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신고점을 그냥 계속해서 돌파를 하면서 얼마 있던 22,000원에 있던 종목이 무려 39,000원까지 갔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략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안하니까 던지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물량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수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한다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온칩스라는 종목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안 드렸죠. 최근에 새로 드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따끈따끈한 종목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 3개를 준비했어요. 다만 힌트를 힌트는 드리겠지만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종목명은 어디서만 이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할 겁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이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저희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이런 종목군들을 또 공략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힌트를 어디서 얻으셔야 되는지 바로 이 노란 톡방에서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윤지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좋은 종목들을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이 타이밍 잡기가 가장 어렵죠. 저는 투자는 정말 멘탈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투자에도 좋은 과외 선생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 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부터 장중에 어떻게 선취매하면 좋을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24시간 모두 함께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무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서둘러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문가님 상승률 한번 확인해 보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종목 힌트 좀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좀 눌렸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특히나 6월달 들어가지고 좀 과대 낙폭이 형성됐던 종목군들을 저는 좀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제가 갖고 온 종목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 3개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과대 낙폭을 형성해 주었던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토대로 못해도
6월 첫째 주, 둘째 주 고점권 대비 최근에 저점권을 형성한 종목군들 중에서 못해도 마이너스 30%, 40%까지 떨어진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상 떨어진 종목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뭐랑? 시장이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시장의 다음 주, 다다음 주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런 종목군들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단기적인 상승을 형성해줄 종목군들이 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처럼, 좀 전에 이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처럼.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7,000원에서 얼마까지?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가게 된다? 몇 퍼센트일까요? 40%입니다. 40%예요. 자, 근데 7,0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8,000원, 9,000원까지도 갈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왜? 이미 한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차트상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5,000원에 있는 종목이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40%, 60%, 8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있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예요, 추세. 추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줬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이유는 결국에는 지수 때문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함께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권 지지 구간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 포착이 되었었죠, 과거에.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가 공략 포지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이상으로 빠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손절, 짧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하게 되면은 여기에 소위 말하는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게 저희가 좋은 종목군들을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린다는 겁니다.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좋은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번 주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신저점을 기록을 할 만큼 위축됐어요. 뭐가? 투심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기업일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종목은 뭐다? 결국에는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기업과 좋은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까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 함께 탑재가 되면은 정말 좋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기술적인 분석이 더욱더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하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과대 낙폭주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일단은 이렇게 차트상의 움직임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면 일단은 이 종목 4글자짜리입니다. 4글자짜리고요. 소위 말해가지고 저희가 과거에도 공략을 했었던 소위 뭐다? 사골주다. 사골주다라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100% 이상의 소위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이 종목의 종목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위 지난 언제부터? 이때부터. 즉 뭐가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던 그때 1차적으로 먼저 급등했던 섹터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섹터 중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뭐냐? 역시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15,0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10,000원 미만까지 떨어진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나 반대로 10,000원 미만에서 얼마까지? 15,000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 50%라는 상승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대 낙폭주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그러한 비슷한 흐름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갔어요. 무려 몇백 %라는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눌려서 이 구간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적어도 최소한 손절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되는 거고 수익이 나면 여기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상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만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줬고 상승폭을 만들어줬던 섹터들은 결국에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섹터들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그쪽 관련된 섹터 중에서 지난 5월 달까지의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은 아니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6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몇 퍼센트? 500%, 6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만 원대는 아니고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하는 거예요. 2만 원대에서. 600%는 못 내지만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300%는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과대 낙폭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다가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는데 이 종목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과는 다소 다르죠. 그 말은 뭡니까? 최근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급등을 보였던 섹터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과거에도 꾸준히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 섹터들 2차 전지 얘기 많이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제약바이오 얘기 많이 드리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게임주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엔터미디어. 자, 그러면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보여줬던 섹터들은 결국에는 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은 바로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주. 저는 여전히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쉽게 실적에 대한 약화 때문에 좀 과대 낙폭을 보였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꾸준히 공략해드렸던 게임주들에 대한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실 최근에도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50% 100%를 언제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도 놓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섹터의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사골주. 처음 갖고 온 종목은 없어요. 왜? 이미 한번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급등을 보였었다라는 차트상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르게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게 아니라 과거, 작년 하반기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까지 눌렸지만은 다시 또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추가 상승이 연출되기 이전에 공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만 보고도 저랑 함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이미 유추해 내시고 이미 정답을 확인해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모르시겠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 노론톡방에서 바로 종목명을 공개해 드리게 되면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면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도 저희랑 같이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게 스스로 혼자 이런 종목을 공략하실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교육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안타깝지만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는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남은 얘기는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대표님께서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4글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부연 설명드리자면 가스 쪽 관련 종목주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큰 상승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답은 노란톡방에 공개가 된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역시나 4글자 종목이며 뒤에 끝글자가 기계로 끝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인한 종목이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종목 게임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종목은 6글자입니다. 역시나 사골주이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흐린 날씨만큼이나 조금은 어려웠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시장 흐름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에 햇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요. 다음 주 성투 위한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